안녕하세요 여러분. 지혜의 흐름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중노년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걷는 모습 하나에도 우리의 건강 상태가 드러날 수 있습니다. 작은 습관과 태도가 건강과 장수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 여러분은 알고 계셨나요? 이 글을 통해 우리는 삶의 속도를 조절하고 긍정적인 마음과 행동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살아가는 길을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김 어르신, 올해도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이웃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마치 젊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최근 아침 시장에서 오랜 친구인 박 어르신을 만났는데 그가 다리를 저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김 어르신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혹시 넘어지신 건가요? 박 어르신은 깊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넘어진 건 아니에요. 요즘은 그냥 다리에 힘이 없고 몇 걸음만 걸어도 쉬어야 할 정도입니다. 이 말을 들은 김 어르신은 마음이 무거워져 집으로 돌아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먼저 걸음걸이는 자신의 건강을 말합니다. 사람이 70살에 접어들면 걸음걸이가 정말 건강 상태를 반영할까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수명의 길고 짧음을 암시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혹시 자신이나 집안 어르신의 걸음걸이를 관찰한 적이 있나요? 매일의 걸음걸이와 몸 상태는 미세한 신호를 숨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장수의 비결은 이런 사소해 보이는 작은 디테일 속에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걸음걸이에 어떤 모습이 건강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음을 나타내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둘째, 70세 이후의 신체 변화. 많은 사람들이 70살을 인생의 큰 전환점으로 생각합니다. 70살이 지나면 몸이 급격히 쇠약해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노화는 단번에 이루어지는 과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점진적인 변화로 마치 나무잎이 서서히 노랗게 변하는 것과 같습니다. 70살은 분명 상징적인 나이이지만 이것이 곧바로 급격한 쇠약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노화의 속도와 방식은 유전적 요인, 생활습관, 식습관, 그리고 심리적 상태 등 다양한 요소의 영향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50살, 60살부터 다리에 힘이 없다고 느끼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70, 80이 되어도 여전히 활기차게 매일 등산을 즐깁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평소의 생활 습관입니다. 몸을 잘 관리하고 적절히 운동하는 사람들은 노화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노화는 자신만의 리듬을 가지고 있습니다. 70살 이후에는 신체적으로 몇 가지 자연스러운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육량이 줄어들고 뼈의 밀도가 낮아지며 관절의 유연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변화가 반드시 생활의 질을 급격히 떨어뜨리는 것은 아닙니다. 3.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 많은 사람들이 노화를 빠르게 느끼는 이유는 평소 몸이 보내는 신호를 간과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무릎의 통증이나 허리의 뻣뻣함 같은 증상은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몸을 조금만 더 관리하면 신체는 강한 회복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심리 상태도 매우 중요합니다.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어르신들은 노화로 인한 변화를 더 잘 받아들입니다. 반면 신체의 작은 불편함 때문에 불안해하거나 운동을 포기하는 경우 노화는 더 빠르게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 다리가 조금 불편하다고 해서 외출을 포기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근육이 더 빠르게 약해지고 관절이 더 뻣뻣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스스로 만들어내는 노화가야말로 많은 사람들이 70살 이후 신체가 급격히 약해졌다고 느끼는 주요 이유입니다. 따라서 70살은 단절의 시점이 아니라 신체 변화의 하나의 전환점입니다. 올바른 생활 습관을 유지하면 신체 상태는 안정적일 뿐 아니라 이전보다 더 활력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노화를 과도하게 걱정하기보다는 지금부터 생활 방식을 조정하고 몸에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걸음걸이의 6가지 신호가 건강을 말하다. 건강 상태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많은 경우 걸음걸이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만약 70살의 사람이 걸음걸이에서 다음 6가지 특징을 보여준다면 그의 신체 상태는 대체로 양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안정된 보폭은 건강의 첫 번째 신호이며 장수의 중요한 지표입니다. 영국 라이스터
생물의학 연구센터의 한 연구에 따르면 보폭이 안정된 사람은 수명이 더 길다고 합니다. 반면 보폭이 불안정한 경우 뼈, 근육 또는 신경계 이상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안정된 보폭은 다리 근육의 힘이 충분하고 관절의 유연성이 좋으며 몸의 균형 및 협응, 능력이 양호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만약 걸을 때 비틀거리지 않는다면 다리 뼈와 근육이 건강하고 몸이 균형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보폭이 불안정하고 쉽게 비틀거리거나 넘어질 경우 이는 골다공증, 근육 퇴화 또는 신경 기능 이상 같은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건강에 대한 경고 등과 같으므로 주의를 기울이고 즉시 점검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상생활에서 자신이나 가족 어르신의 보폭 상태를 자주 관찰하십시오. 만약 걸음걸이에서 불안정한 현상이 발견된다면 미리 예방하고 개선함으로써 건강을 유지하고 노화를 늦출 수 있습니다. 둘째, 자연스럽고 편안한 발걸음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상적인 보폭은 편안하고 자연스러우며 힘이 들지 않으면서도 느릿한 느낌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보폭은 다리 관절이 건강하고 인대가 유연하며 근육의 힘이 정상적인 보행을 지탱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는 건강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신체의 협응성을 반영합니다. 미국 운동의학 저널의 연구에 따르면 보폭이 안정된 어르신들은 하체 근육과 관절의 유연성이 더 강하며 낙상의 위험이 적다고 합니다. 보폭이 너무 작으면 근육 약화나 관절 통증을 나타낼 수 있으며 보폭이 지나치게 크면 관절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에게는 분당 5070보의 보행 리듬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3. 계단 오르내리기가 건강을 말하다. 계단을 자연스럽게 오르내리는 것은 명백한 건강 지표 중 하나입니다. 만약 계단을 오르내릴 때 전혀 힘들지 않다면 이는 관절이 건강하고 근육의 힘이 충분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만약 다리에 힘이 부족해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거나 내려올 때 무릎이 아프다면 관절 문제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네 번째, 걸음걸이가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것도 중요한 신호입니다. 걸을 때 발걸음이 무겁거나 끌리는 느낌이 없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자연스럽게 걷는다면 다리의 협응 능력이 양호하고 관절에 뚜렷한 통증이나 뻣뻣함이 없음을 나타냅니다. 다섯째, 걸을 때 호흡이 안정적이고 가슴 답답하거나 숨이 차지 않는 것 역시 장수의 신호입니다. 걷기는 단순히 다리만의 일이 아닙니다. 심폐 기능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가볍게 걷는 사람들은 대부분 심폐 건강이 양호하며 혈액과 산소 운반 능력도 강합니다. 미국 심장협회의 연구에 따르면 걷는 동안 안정적인 호흡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심폐 기능이 좋고 혈액 산소 공급 능력이 충분하다고 합니다. 반대로 가슴 답답함, 숨 가쁨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면 만성폐 질환, 관상동맥 질환 또는 기타 심폐 질환의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속히 병원에서 평가받는 것이 좋습니다. 6. 유연하게 몸을 돌릴 수 있는 것도 중요한 디테일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관절이 뻣뻣하거나 근육 힘이 약해 몸을 돌릴 때 동작이 느리거나 딱딱한 모습을 보입니다. 만약 한 사람이 쉽게 몸을 돌릴 수 있다면 이는 신체의 유연성, 균형감, 그리고 협응력이 양호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연하게 몸을 돌리는 능력은 넘어짐을 방지할 수 있으며 어르신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안전 요소입니다. 만약 70이 넘은 나이에 여전히 안정된 걸음걸이와 적절한 보폭으로 계단을 자유롭게 오르내릴 수 있다면 이는 신체 기본 체력이 매우 좋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걸음걸이가 안정적이고 가벼운 발걸음이라면 신체 상태가 여전히 건강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장수의 한 걸음 더 가까워졌음을 보여줍니다. 걸음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 걷기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특히 어르신들에게 매우 유익합니다. 걷기를 통해 건강을 유지하고 노화를 늦추고 싶다면 과학적인 방법과 기술을 익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작정 걷는 것만으로는 효과를 볼 수 없습니다. 적절한 보행 방식, 올바른 자세, 적합한 빈도는 신체를 더 잘 작동하게 하고 노화의 속도를 늦추는데 도움을 줍니다. 적절한 보행 강도를 유지하기. 어르신들에게 보행 강도는 자신의 신체 상태에 따라 조절해야 합니다. 속도를 경쟁하거나 거리를 재는 것보다 운동 중 몸이 가볍고 편안함을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에게 맞는 리듬을 찾으세요. 예를 들어 분당 50에서 70보,
정도의 속도로 걸어 심장이 약간 빨리 뛰게 하되 숨이 차지 않는 정도로 걷는 것이 가장 건강한 방식입니다. 올바른 자세가 핵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걷는 동안 고개를 숙이거나 몸을 앞으로 기울이고 심지어 등을 구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습관은 겉보기에는 무해하지만 실제로는 신체에 큰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올바른 자세는 고개를 들고 가슴을 펴며 양 어깨를 자연스럽게 이완시키고 팔을 가볍게 흔들며 발걸음을 안정적이고 자연스럽게 내딛는 것입니다. 이런 자세는 무릎과 허리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일 뿐만 아니라 전신 근육이 더 잘 협응하도록 도와줍니다. 다리 근육 강화를 중점적으로 하세요. 다리 근육은 신체를 지탱하는 핵심 힘의 원천입니다. 만약 다리 근육의 힘이 부족하면 걷기가 매우 힘들어지고 관절 마모를 초래하기 쉽습니다. 일상생활에서 간단한 근력 운동을 병행해 보세요. 예를 들어 앉아 있을 때 다리를 들어 올리는 동작이나 벽을 잡고 가벼운 스쿼트를 하면 대퇴부와 종아리 근육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를 통해 걷기가 더욱 가볍고 자연스러워질 것입니다. 규칙적인 보행 습관을 들이세요. 규칙적인 보행 습관은 신체 상태를 더욱 안정적으로 만듭니다. 보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장기적으로 지속하는 것입니다. 몸이 규칙에 익숙해지도록 해야 효과를 점진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침이든 저녁이든 아니면 식사 후 30분이든 자신의 생활 리듬에 따라 시간을 정하세요. 시간만 꾸준히 지키면 신체는 자연스럽게 점차 건강해질 것입니다. 걷기는 단순히 다리를 움직이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는 전신 운동이자 자신의 몸과 소통하는 방법입니다. 과학적인 보행 방법을 통해 체력을 개선하고 순환을 촉진하며 노화를 늦출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분을 좋게 하고 활력을 채울 수 있습니다. 이른 이후의 건강 비결. 이른에 접어들면서 많은 사람들이 세월의 흐름을 느끼며 몸이 점점 나빠질까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건강과 장수는 단지 신체적인 조건에만 좌우되지 않습니다. 심리적 상태와 일상적인 행동도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하나,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건강의 출발점입니다. 나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아무것도 못해. 이런 부정적인 태도는 신체를 더욱 무겁게 하고 심지어 노화를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삶에 대한 열정을 유지하고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가지면 기분이 밝아지고 사고가 활발해지며 결과적으로 면역력과 자가 치유 능력이 향상됩니다. 좋은 마음가짐은 건강한 사회적 교류로부터도 지지받아야 합니다. 이른 이후 많은 사람들이 신체적인 이유로 사회적 활동을 줄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적절히 지역 사회 활동에 참여하거나 가족과 함께 일상적인 소소한 일상을 공유하는 것은 마음을 즐겁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고독감은 어르신 건강의 가장 큰 적입니다. 오랜 시간 혼자 지내면 부정적인 감정에 빠지기 쉬우며 신체의 다양한 기능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행동력 또한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면서도 행동력 또한 중요합니다. 건강한 행동은 식생활에서 나타납니다. 이른 이후 몸은 영양 요구 사항의 변화를 겪습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소화 시스템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핵심은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뼈와 관절을 보호하고 면역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생활 습관은 간과할 수 없는 건강 비결입니다. 이른 이후 신체의 자가 조절 능력이 약해집니다. 생활 리듬이 불규칙하면 쉽게 피로감을 느끼거나 기억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매일 충분한 양질의 수면을 보장하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면 몸이 더 잘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른 이후 무릎 통증이나 허리의 뻣뻣함 같은 문제가 종종 생기지만 이러한 문제는 운동과 식단 조정을 통해 완화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두 번의 불편함 때문에 운동을 포기하거나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신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찾고 몸에 회복할 기회를 주세요. 건강은 기다린다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행동을 통해 조금씩 쌓아가는 것입니다. 이르는 끝이 아닙니다. 삶의 새로운 단계입니다. 마음가짐이 좋고 행동이 올바르면 몸은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걷기는 최고의 장수 비결입니다. 매일 7,000보를 걷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생명은 운동에 달려 있으며 운동을 많이 하면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걷기는 최고의 장수 비결입니다. 2019년 영국 라이스터 생물의학 연구센터는 메이오 클리닉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서 47만 5천 명의 걷기 습관과 사망률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빠르게 걷는 사람이 천천히 걷는 사람보다 평균 15년에서 20년 더 오래 산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미국 매사추세츠 대학 에머스트의 연구원들은 조사를 했다. 2,100명의 중년인을 대상으로 14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하루 7,000보 이상 걷는 사람들이 모든 원인 사망률을 50%에서 70%까지 낮출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걷기는 건강과 장수에 유익하지만 많이 걸을수록 더 좋다는 것은 아닙니다. 2019년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은 평균 나이 72세인 1만 7천 명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루 걷는 걸음 수와 사망률의 관계를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하루 7,500보 이하를 걸을 때는 걸음 수가 증가할수록 모든 원인 사망률이 감소했지만 7,500보를 초과하면 사망률 감소 효과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이 장기적으로 과도하게 걷는 경우 관절 마모, 다리 통증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 쉬워져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70살은 인생에서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이는 신체의 자연스러운 노화가 시작되는 시점이자 건강 관리를 위한 중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노화가 급격히 진행될 것을 우려하지만 사실 과학적인 관리 방법을 통해 이 시기를 건강하고 질 높은 삶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걸음걸이를 통해 우리는 건강과 장수에 대한 다양한 신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소해 보이는 디테일은 종종 잠재적인 건강 문제를 미리 알려주며 우리로 하여금 생활 방식을 신속히 조정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신호들은 건강이 기다리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행동을 통해 얻고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이른 이후의 진정한 건강 비결은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적극적인 행동이 결합된 결과입니다. 인생의 모든 단계에는 그만의 독특한 풍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르는 끝이 아니라 장수와 행복한 삶을 향해 나아가는 새로운 출발점입니다. 삶을 진심으로 느끼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 보면 이른 살도 활기로 가득 차고 더욱더 빛나는 삶을 살 수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었다면 좋겠습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은 분들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지혜의 흐름은 매일 새로운 글을 전해드리며 여러분이 매일 새로운 깨달음을 얻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